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입니다. 이 책은 2022년 8월에 출간되어 현재 에세이 분야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북로망스, 저자는 최서영님입니다. 이 책은 50만 구독자가 귀 기울이는 최서영 작가님의 첫 번째 응원 에세이를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전주부 말 많은 소녀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과 자기계발 컨텐츠로 많은 독자들과 소통해온 저자의 힘있는 동기부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저자는 단호하고도 다정한 공간과 따끔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으로 독자들이 필요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작정 열심히 살라거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면 다 잘 될 거라는 뜬구름이 아니라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탐구한 다음 내 욕망을 정확히 알고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지혜를 제시해 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위로도 많이 받고 멋진 어른이자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왜 베스트셀러인지 인정하게 되는 인생의 길을 찾아주는 멋진 책이에요. 최선을 다해 내 삶을 최고로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잘 될 줄 알았어. 해낼 줄 알았어. 다른 이들은 인생의 시련을 적당히 피해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온몸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하냐고 하늘을 원망한 적도 있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는 모두 처음 태어나서 처음 살아본다. 그렇기에 때때로 오답을 고를 때도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다. 만약 인생에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잊지 말고 스스로에게 묻자.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의 정답을 모를 때, 한치 앞이 막막하고 두려울 때,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잘 되길 가장 바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다. 내 선택이 틀릴까봐 겁내는 대신 내가 선택한 길을 맞는 길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만 잊지 말자. 길을 만들면서 계속 걸어가면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이다. 내 인생을 바꾸기로 결심하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득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인터넷에서 대충 사이즈를 맞춰 산 제멋대로 주름이 잡힌 커튼, 마루 업체에서 추천받아간 톤이 애매한 마룻바닥, 유행 따라 가성비만 따져가면서 산 통일성 없는 가구들, 인스타그램 어디에서 보고 산 액자들과 생기를 잃어가는 화분들. 우리 집은 언뜻 보면 괜찮아 보였지만 조금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취향이라곤 없는 사람의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엉망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집은 마치 내 인생 같았다. 그럭저럭 남들처럼 살려고 발버둥 치던 내 모습 같았다. 나의 목표는 늘 1등이 아닌 상위권이었다. 1등을 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었다. 1등이 되어 시샘을 받느니 1등을 시샘하는 편에 서는 것이 마음 편했다. 하고 싶은 일보단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갖고 싶은 것보단 사람들이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사는데 익숙했다. 적당한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 남들 눈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싶은 것들로만 가득한 삶. 나는 늘 최선보단 차선을 택해왔다. 그렇게 택한 것들에 만족했다면 별 문제 없었겠지만 나는 늘 후회를 한 움큼 쥐고 살았다. 적당히 살아낸 내 삶과 적당히 만들어낸 결과물에 애착이 생길 리 없었다. 품이 들더라도 커튼 원단부터 사이즈까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꼼꼼하게 결정했다면 어땠을까? 예전부터 눈여겨봐왔지만 나한테 과분한 것 같아서 마음을 접어버렸던 가구를 큰맘 먹고 샀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적어도 일을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집에서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살아온 건지 헤매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때까지 나는 세상의 오만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내 형편에, 내 나이에, 내 체면에 라는 핑계를 대며 그저 남들만큼 사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기에 행복 앞에 당당할 수 없었다. 그날 후 집에 어울리지도 않는 시든 화분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면서 결심했다. 조금 어렵더라도 최선을 택해보자고, 내 삶에 욕심을 내보자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공부하고, 내 욕심에 솔직해져 보자고, 내 삶을 내 식대로 만들어 가자고, 세상이 욕심내도 된다고 하는 것들에만 몰두하느라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고. 그렇게 결심하고 나서 내 가장 큰 관심사는 나 자신이 되었다. 진짜 나를 알아가기로 작정한 다음부터 내 인생은 많은 것이 바뀌었다. 욕심 없고 여유 있는 척 사는 대신 열심히 사는 게 재미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 과분해 보이는 것도 욕심낼 용기가 생겼다. 타인의 칭찬에 운이 좋았어 대신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백조처럼 우아하게 떠다니기 위해 수면 아래서 열심히 발을 구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이니까.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다. 계속 나를 부인하고 살다 보면 삶의 어느 지점에서 공허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운전은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자존감은 스스로 만들어도 돼.
내 어린 시절은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이렇게 평범하다고 하고 놀랄지도 모른다. 여러 차례 곱씹어봐도 부모님의 육아 방식이나 학교 생활, 교우 관계에서 그다지 상처받은 일은 없다. 적절한 사랑과 훈육 속에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냐고 묻는다면 네 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무사히 성인이 되었지만 나는 맷집이 약했다. 처음 경험하는 사회생활의 모든 구석이 힘들어서였을까? 사교적이고 밝았던 성격은 점점 비관적으로 바뀌어갔다. 일과 사람에 지쳐 너덜너덜해진 나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번아웃과 무기력에 휩싸였고 대인기피증 증상까지 겪었다. 폭식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당연히 순서인 양 자기 혐오에 빠지곤 했다.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하며 느낀 건 세상에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였다. 나를 이 세상에 낳아준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엄마조차도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었다. 나를 토닥이며 어질러진 방을 치워주고 밥은 꼭 챙겨 먹으라며 반찬을 갖다 주실 수는 있어도 나를 끌고 나가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게 해줄 수도 숟가락으로 밥을 떠 내 입에 먹여줄 수도 없었다. 나에게 생긴 문제는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다. 누구도 나를 다르게 살도록 바꿔줄 수 없었다. 결국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 사회에 던져지기에는 아직 미숙한 나를 앞가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저 키워내는 건 내 몫이었다. 내가 닮고 싶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대접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이 뚜렷하다. 그건 나를 탐구하는 시간 없이는 만들어내기 힘든 태도다. 그런 태도는 타인의 애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비록 어린 시절 충분히 행복하지 않았더라도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다면 우리는 어른이 된 나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니 힘들었던 지난날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키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자주 가여웠다. 어제는 좋은 날씨에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가였고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나를 오해하는 남들 때문에 내가 가여웠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를 뿌리 깊은 자기 연민으로 나는 더욱 괴로웠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나는 불쌍한 입장에 자주 처했다. 자기 연민은 만성이 되어 어느새 나의 일부분이 되었다. 그리고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불쑥불쑥 튀어나와 나를 불행으로 끌고 들어갔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취업 준비는 몇 번의 계절이 지나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처럼 철철이 복장을 바꿔 입으며 열과 성을 다해 준비했지만 돌아오는 건 불합격이었다.
좌절이 반복되고 나는 지쳐갔다.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인지. 도무지 일이 풀릴 기미가 없던 나는 또 스스로가 가여워졌다. 살면서 처음 마주한 무력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무언가와 제대로 겨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이미 진 사람이었다. 결국 엄마 손에 이끌려 작은 회사에 입사했다. 취업의 굴레에 갇혀 있다가 새로운 세상에 놓이고 나니 그제야 나의 행적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 취업이 안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 회사가 필요한 것과 내가 가진 것이 달랐을 뿐이지. 내 능력이 부족하거나 내가 못난 사람이라서가 아니었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나운서가 되었다. 과거의 나는 불행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아서 하루하루가 막막하고 불안했다. 세월이 흘러 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은 내가 끝내는 것이지 끝나길 기다리면 안 된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불행에서 뛰쳐나와야 한다. 불행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도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나의 의지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인생이 내 선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게 된 다음부터는 삶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순간마다 스스로 일어서 걸어 나가는 것을 연습했다. 처음부터 수월할 수는 없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불행 안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다. 그리고 지금의 나는 더 이상 불행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다. 예측하지 못한 불행이나 비상식이 만들어낸 부조리를 겪으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그는 점점 자신을 둘러싼 불행과 부조리에 익숙해진다.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스스로를 불행 안에서 부조리하게 대접받도록 내버려두면 그는 정말로 평생 푸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내버려둬선 안 된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싫으면 얼른 거기서 걸어 나와야 한다. 내 두 발로 씩씩하게 그 불행에서 최대한 멀어져야 한다. 내가 나를 구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불행은 사고다. 누구든 언제든지 이유 없이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 어느 영화 속 유명한 비유처럼 초콜릿 상자 같은 인생은 나에게 언제든지 수많은 초콜릿 중 맛없는 초콜릿을 건넬 수 있다. 그러나 그 맛없는 초콜릿을 입안에서 천천히 녹이면서 향을 느끼며 오래 고통스러워 할 것인지 아니면 먹자마자 퇴 뱉어버릴지는 나의 선택이다. 관계든 상황이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내 의지가 있다. 나는 불행에 빠졌다고 느낄 때마다 아래 문장들을 곱씹고 다짐했다. 불행은 언제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를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불행과 만났을 때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기에 같은 생각을 하지 말자.
주저하지 말고 내 의지로 그곳을 벗어나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불행에서 뛰쳐나오자. 주변에는 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한둘쯤 있다.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아도 인생에 큰일 한 번 없이 무탈한 것 같은 그들에게는 정말 불행한 순간이 없을까? 절대 아니다. 가까이서 살펴보면 그들은 어려운 순간도 허허실실 시트콤으로 승화시키며 잘 넘긴다. 불행에 잠식되지 않고 짧게 겪어내고 그곳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온다. 맛없는 초콜릿을 입에 넣었다가 뱉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마시는 초콜릿을 직접 찾아 나선다. 절대 누군가가 그들의 삶을 구제해주길 기대하지 않는다. 나보다 오래 산 저 사람은 방법을 알고 있겠지. 나보다 똑똑한 그 사람은 정답을 알고 있겠지. 하며 허황된 기대를 품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는 정해진 그림이 없다. 삶의 계획이나 방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정해진 편견이나 틀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살아야 해. 같은 말버릇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생에 일어난 사고 같은 변수를 만났을 때도 그들은 타고난 회복 탄력성으로 대처한다. 당황하거나 자기 부정,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다. 같은 환경과 조건 앞에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그러니 이제는 인생의 초콜릿을 어떤 태도로 맛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나를 불행하게 하는 초콜릿을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을 것인지, 퇴에 뱉어버리고 맛있는 초콜릿을 찾아 나설 것인지, 나는 당연히 후자를 권한다. 그래야 예측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도 나는 나로서 우아하게 걸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밤에는 좀 쌀쌀해요. 저도 요즘 목이 안 좋아서 조심하고 있거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